안녕하세요. 12월 2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12월 막바지가 다 들었죠. 자, 이번 주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물론 우리 우울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좀 즐거운 거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해야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매식경 첫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10곳 중 6곳 내년도 투자와 채용 줄이겠다. 아, 이거 정말 우울한 뉴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봐야죠. 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뭐 뻔한 소리예요. 지금 뭐냐,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보면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긴축 경영이나 현상 유지로 잡았다고 한다. 이거 뭐 왜 그렇겠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투자를 기업들이 할 일이 없을 거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고용도 마찬가지일 건데, 중요한 것들은 아예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경영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대비 축소가 60%.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슈들 때문에 경제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기사를 보고 생각해 될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규모라던가 아니면 공채 공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내년에도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이슈들을 한번 계속 꾸준히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6대 은행이 아니라 대부분 한 4개 정도 은행이 뜨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채용이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들을 굉장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일반 영상에서도 지금 처음에 지금 12월 달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영상을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 12월은 내가 어느 산업에 지원을 한번 또 해볼까, 내가 어느 직무를 좀 해볼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진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쪽 채용 분야에서 채용을 안 하면 나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한 개 관련의 산업에서 나는 이 산업에 이러한 직무를 쓸 거라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기업 채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방향성, 우리가 알고 가는 것들이 이러한 뭐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면도 우리가 하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두 번째예요. 왜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음. 2020년 유통 10대 뉴스. 아, 나는 유통을 안 갈 거야. 그런 관점 버리라고요. 유통도 써봐. 유통 회사만 여러 번 쓰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100의 시간 투자해서 쓰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소서부터 이제 직무 산업에 대한 얘기들은 그냥 편하게 이 뭐야, 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식경 하듯이 제가 약간 한 10분 내외로 그냥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유통도 그냥 버리지 말고요. 써야 돼요. 근데 그리고 유통을 좀 메인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조조정 칼바람, 변화와 세대 교체.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MZ세대를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확대 편의점, 나홀로 호황, 유통 공룡이요, 포털도 이커머스.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주요 유통업체들이 생존을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둔 새 반짝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많은 산업 구조라든가 조직적 측면, 이런 것들을 변화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빨리 인지하는 게 좋다. 자, 유통업계 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체들은 임원 규모를 축소시켰고 50대 대표가 대거 포진돼 젊은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기업 운영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직 문화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 연령이 어떻게 보면 호봉제 공무원식으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자리들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말 굉장한 이슈,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 관습적이고 그 다음에 여지껏 해왔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러한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능동적 행동, 그 다음 변화하는 사고, 그거를 가졌던 것들이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원 규모를 축소시켰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잘 그 판단하고 빠르게 변화하신 분들은 임원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도 단순하게 고리타분하게 예전에 해왔던 것을 관습적으로 해왔던 관리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입사원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뭐 어떤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 뛰어난 능력, 물론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사고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 힘? 그런 것들을 솔직히 공채 면접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좀 이 유통업계에서 나는 금융업계에서 나는 뭐 이런 내가 준비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생각을 꾸준하게 갖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고 뭐 어떠한 효과가 날라고 한다면 나는 이 분야에서 어떠한 뭐 방식을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생각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뒤에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임원이 된다면 훨씬 더 기업 문화라든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유연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쁜 것만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슈들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유통업계가 지금 다 대부분 다 뭐야 온라인이나 이커머스로 많이 그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래서 MZ 세대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확대 여러분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유통업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 자체가 유통이지만 유통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난 그냥 안 갈 거야 하고 안 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금융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유가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나 영업을 좋아한다며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며 그리고 잘할 수 있다며 그쵸? 그러면 똑같은 직무 역량을 가진 이 유통업계의 이 직무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꼭 금융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꼭 유통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펀슈머가 뭐예요? 펀하고 컨슈머. 이 성향이 강한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유통과의 변화도 새롭다. 여러분들이 타겟이 고객인 거예요. 즉 유통에서 생각하는 그 고객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통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는 음식을 많이 사지? 어떤 음식을 어디서 살까? 그럼 그 음식을 내가 모바일로 살까? 뭘로 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가장 선도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커머스 업체이다. 티모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보고 유통업체에서도 그나마 살아나는 데가 어디에 편의점. 편의점. 단축 영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줄었지만 편의점은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유통에서 편의점을 이번 하반기 때 떨어졌다. 그럼 내년 상반기 때 준비를 한다면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내가 편의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나만의 공략 방안이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이게 똑같아요. 금융권 준비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한 개의 산업군을 그냥 버리는 행동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5대 은행장의 투자 전략은 내년에 뭐를 주목하라? 자, 한번 볼게요. 신흥국가, 한국판 뉴딜, 그 다음에 ESG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지껏 나오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권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도덕적 측면은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런 ESG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 주요 시장 은행, 시중은행 5곳을 이끄는 은행장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국내외 정책적 흐름을 잘 읽고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거 뭐 뻔한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권은 이래요. 현재 산업은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공부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거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디다 하면 좋을지 한번 그거를 매식경에 적용해 보세요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에 취업 지원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지성교 하나은행장은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 추정분은 약 40% 늘어난다. 뭐 이렇게 된다. 뭐 하는데 뭐 이거는 각 은행장 분들별로
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만약 금융권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이 은행 각 은행의 은행장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일단 먼저 보는 거라고요. 그게 그 기업의 분석의 첫 번째 아닐까요? 그쵸?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자산 배분. 그럼 자산 배분이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개인 금융, 기업 금융 WM 중에서 각 그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럼 그 내가 지원한 직무의 자산 배분에 어떤 것이 연관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 앱으로도 은행 적금 넣는다. 좋죠. 오픈뱅킹 상호금융 증권사로 확대됐다. 오픈뱅킹 이슈는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픈뱅킹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의 또 이슈겠죠. 지금은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에서 안 됐으니까. 자, 그럼 참여 기간 확대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계좌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은행권을 취업한 학생이야. 그럼 이게 기회예요,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 대부분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뱅킹이 지금 여지껏 증권사에는 안 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은행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권사에서도 이 오픈뱅킹 영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뭔가를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영업이 아니라 오픈뱅킹 계좌를 좀 더 쉽게 해서 그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 지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럼 우체국에서도 할 거고 상호금융에서도 할 거고 증권사에서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은행원이라면 그 은행에서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뭐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경쟁이 촉진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22일부터 오픈뱅킹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뱅킹을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오픈뱅킹 사용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나오죠? 2달 내 영업점 73건 문 닫는다. 계속적으로 점포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점포 수는 계속 아무튼 줄어들고 있다. 왜 줄이느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쭉 보면 코로나 이슈와 비대면 채널 선호 트렌드에 따라서 지점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고 영업점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은행 관계자가 한 얘기지만 코로나 이슈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고정비 인건비고요. 근데 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전환하고 속도를 조금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점포는 유지해야 하는 한편 다양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체 수단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대면 어려우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은행들이 어떠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직접 사용해 봤는지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앉아서 필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무인 점포를 운영했어. 그럼 내가 국민은행에 갈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은행 뭐 여기에 우리은행 어디에요? 강남역 디지털 금융점포는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한번 가봐서 이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뭐 공모전 대회 활동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이걸 못 해요?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사용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노령층의 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반 사용 고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거 여러분들 인터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문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1000명이 보고 있다면 많이 해봤자 10명 할걸요? 10명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매식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자, 마지막으로 경험하지 못한 경제 2020 아파트 열차에 올라타라 계급이 된 부동산 굉장히 씁쓸한 얘기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계급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진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취업이라는 문턱은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다. 왜? 취업을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나중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이 그냥 거주만 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계급형 나눠줘. 진짜 이게 씁쓸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시경을 보는 이유를 단순하게 꼭 취업용이 아니라 좀 이런 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취업이 되는 건 좋다. 그런데 취업이 된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시장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동기부여가 관심이 있던 산업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일만 하면서 월급만 받으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지만 계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은 한번 보세요.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좀 쉽게 좀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질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은 약간 부동산에 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바로 써먹어야 될 거예요. 바로 써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사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좀 더 꼼꼼히 한번 보시고 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상담해주는 은행들은 어디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냐? 부동산이라는 건 쉽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들을 한테 집 살 때 그냥 가서 몇 마디 물어보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분들은 은행에서도 상담을 많이 받고 VIP 대접을 많이 받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럼 금융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이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일정 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베네핏이나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도 만들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매식경은 이어가겠습니다.